저걸 100번 쓰고 100번 해서 이루어지면 내가 교주가 됐겠지. 그 방법은 유용한 방법이긴 한데 항상 맞는 방법은 아니에요. 그럼 이제 나는 지금도 아직도 그 질문을 계속 받고 있는데 100번 쓰는 게 100번 쓰다가 그만두면 중간에 그만두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냐, 연필로 쓰면 안 되냐, 종이를 바꾸면 안 되냐, 이런 질문들 하거든요. 근데 이게 주 목적이 뭐예요? 내가 가르치는 목적이 자기 목표를 잊지 않고 머릿속에다 이렇게 무식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해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표의 방향성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100번 쓰기를 하라는 거지 100번 쓰기가 무슨 마술의 주문처럼 이해하면 안 돼요. 하지만 재밌는 거는 이거를 한 사람 중에 자기 꿈을 이룬 사람들 중에서 물어본다면 만약에 그걸 하지 않았으면 그 꿈이 이루어졌을까요? 라고 물으면 아니라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자극이 되고 기회가 되고 사람을 만나게 되고 인연이 생기고 또는 세상이 바뀌는 틈새에 자기 목표가 어떻게 안착되는지를 찾아내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더 효과적이나 더 효율적으로 목표를 이룰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거 한다고 다 이루어지면 진짜 교주지 내가. 100번교 교주일 거예요. 그렇지는 않다는 걸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럼 회장님 매일 쓰셨나요? 하루도 안 그래도? 그때는 그랬죠. 매일 썼어. 만약에 하루 이틀 까먹으면 하루 이틀 더 하면 되잖아. 그리고 100일 지나면 안 할 거야 그거? 근데 100일 지나고 나서 또 그 목표를 잊어먹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은 여전히 써요 지금도. 그러니까 모니터에 띄워놓는다든지 수첩에 써놓는다든지. 100만 원이 모아놓은 게 있는데 그걸로 다 주식을 사도 되나요? 아, 되게 좋은 질문이야. 그게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아무리 내가 유능해 보이고 권위 있어 보여도 나 100만 원 가지고 주식 사야 돼요 할 때 이 대답을 하는 사람은 믿으면 안 돼. 아무 데 가서 한번 해봐. 근데 그래 해도 돼. 뭐 사 이러는 사람들은 되게 조심해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가 자의적으로 공부해서 스스로 결정해야 돼. 이런 거 묻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답하는 사람을 믿지 마요. 보통 이제 사업을 하게 되면 자기가 자본이 없고 아이디어만 있는 상태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사업을 하잖아요. 자기의 뜻과 혹은 가까운 주변의 가족 혹은 친구, 선후배 이런 사람들하고 사업을 하는데 문제는 이 사업이 커지면 그 사람들과 헤어질 가능성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모든 권력은 부서지게 돼 있어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조직이 커서 직원이 20, 30명쯤 되면 대부분 일어나는 일들이 개국공신의 반란이에요. 처음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같은 혜택을 보지 않기 때문에 직책이 생기고 영향력이 달라지면서 그거에 불만인 사람이거나 그 영향력에 소외되는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돼 있어요. 어떻게 관리에 따라서 회사가 더 커지거나 아니면 거기서 멈추거나 없어지기도 해요. 처음부터 그거를 조정하고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예측하고 해야 돼요. 내가 범죄에 연루되든지 약점을 보인다든지 혹은 세금 문제에서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런 거는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않으면 그 반란을 제압할 수 있는데 동업하는 사람끼리 동업 교육을 받아야 돼요. 동업 교육이란 뭐냐면 이게 동업인지 투자인지 같이 회사를 하는 일 이런 걸 다 이해하고 있어야 돼. 서로. 나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양자가 다 이해해야 돼. 1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두개 했어. 근데 한 사람은 일을 하고 한 사람은 일을 안 해.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지금 그 돈을 투자해서 일을 하는 사장한테 너는 왜 월급 가져가? 너는 왜 돈을 가져가? 이런단 말이야. 근데 일하는 사람은 월급 받아야 되잖아. 명확해야 돼요. 근데 꾸물꾸물 얘기 안 해. 얼마를 월급이라고 얘기도 한 적도 없고 얼마를 가져가겠다는 말도 표현한 적도 없고 이렇게 되면 이것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월급은 얼마를 줄 건지 월급의 증액을 할 때는 어떤 조항으로 할 건지 이런 게 다 구체적으로 얘기가 된 상태에서 사업을 하면 문제가 없는데 돈은 못 버는데 왜 자꾸 저 월급은 가져가니? 이런 게 다 싸움의 빌미가 된다고. 감정적인 소요가 늘어나고 이 소요 때문에 사업이 잘 되건 안 되건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모든 건 다 계약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이 계약이 양자가 이해해야 돼요. 혼자 이해하면 안 돼요. 가장 힘든 일을 할 때예요. 실제로. 내가 그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왜 10명이 힘드냐면 한두 명 있을 때는 그 한두 명만 관리하면 되는데 10명은 내가 최대 극한치로 관리할 수 있는 맥시멈 숫자예요. 정말. 네. 근데 10명이 넘어가면 근데 여기서 이제 답이 있어. 10명이 오히려 넘어갈 정도까지 어떻게라도 회사를 키우면 그때부터는 쉬워져. 이 고개예요. 그러니까 10명이. 누구도 10명 이상 관리 못해요. 어떤 사람도. 나는 내 조직도 내 안에 10명 이상 연락은 안 해요. 사장 7명과 변호사 하나, 감사 하나, 회계사. 이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대 한계의 인원 관리예요. 그러니까 나도 10명, 본인도 10명. 근데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조직이 그다음부터 일을 해. 그래서 힘들고 알고 방향 잘 모르겠는데 조금 더 해갖고 회사를 키워서 20명 되면 돼. 어려워요. 어렵지. 근데 다 넘어가는 길이에요. 그거 안 넘기고는 사장 클 수가 없어. 10명은 너무 힘들어서 그건 1년, 2년도 못 해요. 즉, 이거를 견디지 못하면 다시 5명, 2명으로 내려오던가 아니면 잘 키우면 이때부터는 증폭이 많이 돼서 순식간에 몇십 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3, 40명 되면 그거 넘어가면 그 다음에 개국공신의 반란 또 일어납니다. 그때가 구숫자예요. 그러니까 고개가 한 번씩 있는 거예요. 회사는 10명에서 되게 힘들고 그 다음에 개국공신 반란 일할 때 되게 힘들고 나중에 증자와 자본 혹은 펀드들하고 일할 때 이게 막 상장을 한다든지 이 정도까지 가면 거기서 또 금융조직들하고 엄청 스트레스가 또 한 번 와요. 이게 뭐 나중에 걱정할 일이긴 하겠지만 그런 과정, 이게 산을 오르듯이 우리가 주식 오르면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오르는 거 아니에요. 산 오를 때도 한 번에 안 오르잖아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잖아. 사업도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봉우리 가기 전에 첫 번째 봉우리에 가장 높은 데 있는 거예요. 관심 사업에 있는 데가 돈이 없으면 나는 그 큰 회사는 안 갈 거예요. 저는 대기업이나 이런 데 취직하는 거는 오히려 반대하는 편이에요. 만약에 사업을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그러면 오히려 내가 하고 싶은 업종의 회사에 가서 그 회사를 먼저 같이 키우거나 아니면 일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돈 받으면서 공부 다 끝내고 난 다음에 그때 창업할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20대, 30대 중반까지는 그렇게 남의 회사 가서 일해서 조그만 회사는 정말 열심히 몇 년만 일해도 중견 간부나 고급 간부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사장 일을 거의 대행할 때까지 갈 수 있어요. 그 정도 나이면. 그러고 나서 30 초반 중반 때 창업하고 그래서 10년, 20년 잘 가꾸고 50 넘어가면 은퇴 준비해서 후계자 키우고 60대 나오면 돼요. 그럼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사업할 수 있어요. 원래 사업은 돈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한 번도 사업을 돈 주고 사본 적이 없어요. 안 되는 회사들, 안 되는 가게들 설득해서 가져와서 그거를 개선하고 바꾸고 이러는 작업으로 다 사업을 했으니까 이게 뭐 미국 상황이 아닙니다. 여기도 똑같습니다. 안 되는 가게도 되게 많아요. 근데 안 되는 이유를 분석해보면 아주 실없게도 그거를 주인들, 경영하는 사람들이 엄청 게으르거나 공부를 안 하거나 시장을 이해하지 못해서 실패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런 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이해하면 다 가져가서 개선할 수 있는 사업들이에요. 안타까운 게 백종원 프로그램을 봐도 거기에 일하는 식당 주인들 보면 돈은 많이 벌고 싶은데 어쩜 그렇게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엄청 공부하러 다닌단 말이에요. 이렇게 잘하는 분들도 시도 때도 없이 공부하러 다니는 거예요. 메뉴도 공부하고 개선도 하고 뭐도 만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욕심을 내면 그걸 개선해서 다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만 바꿔주면 되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욕구만 생기면 사업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글쎄 저거는 내가 대답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인의 되게 특수성을 다 들여봐야지 이해를 되기 때문에 저걸 내가 함부로 대답하면 저 사람의 민생에 쓸데없는 내 권위로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옳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이 결정할 일이고 어쩌면 저분의 질문은 그 책임을 나한테 물어서 안 갔어요. 나는 어쨌든 자격이 없었지. 학교를 졸업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기술이 없는데 어디 취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창업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나는 방법이 없었어요. 사실은 뒤로 갈 방법이. 그러니까 왜 계속 사업을 했냐고 그러는데 그것밖에 할 게 없는데 어떻게 해. 그러니까 질문이 좀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길이 없다 그러면 그걸 뭐라고 하지? 중국말에 있잖아요. 뒤에다 이렇게 배수진 치는 거. 방법이 없어. 결국 사업을 계속해서 성공하는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실제로 좋아했고. 국가나 회사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대가 한번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도 사장이 저희 회사도 바뀐 적이 한 번 있어요. 내가 하다가 이제 다른 사장이 했는데 바뀔 때 어떻게 하냐면 자기 인맥으로 다 갈아요. 결국은 부모의 인맥, 그 상사의 인맥은 저항 세력이 너무 세서 가져가지 못하는 경우가 일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일단 받아들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드님이나 따님이 경영을 하게 되면 그 아드님이나 따님이 인사권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힘을 하는 것이 맛을 유지하거나 그 사람들을 유지해서 생기는 이익보다 클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그거는 감내해야 될 부분이에요. 내보내든가 아니면 독립시켜버리든가 해야 될 상황일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얘도 권위를 갖고 우리 아들들이 이 사람들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걸 두 개를 다 하려고 하다 보면 잘못하면 부서질 가능성이 더 많으니까 그럼 다시 또 참여해야 돼.
그럼 아들도 또 하다가 또 힘 빠져갖고 재미도 없고 이렇게 되니까 일단 권한을 아들한테 딱 주면 인사권까지 다 주고 너 저 주방장 내보내려면 네가 알아서 이거 할 준비하고 그러면 어쩌면 매장이 훌쩍할 수도 있다고요. 근데 그거는 자의적으로 어쨌든 견뎌내야 돼요. 그렇게 안 하고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미리 좀 준비도 하고 다. 예. 내부 반란을 제압할 어떤 방식을 나타낼 때 극단적인 경우에 이 사람들 없이도 매장을 운영할 각오를 하고 하면 생각보다 쉬워지죠. 네, 그게 그렇게 하면 좀 안 될 텐데 힘들 텐데 이거를 계속 안고는 못할 거예요. 네, 저도 저희 회사에 이제 제 대신으로 다른 사장이 나왔을 때 나이 차이가 나하고 한 10살이 더 났어요. 근데 그 고기의 공백에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은 나는 썼었거든요. 근데 우리 다음 사장은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을 생각보다 말을 안 듣더라고요. 신임 사장이 어리니까 결국은 다 해고하더라고. 근데 해고를 하는 걸 놔두고 나도 방치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지사장들이 나이가 좀 많았었는데 이제 이건 저희 회사 예예요. 한 번 교육을 시키려면 우리가 1, 2만 불이 들어요. 몇 천만 원이 들어서 그걸 불러와서 다 교육을 하니까. 근데 교육의 효과가 전혀 없는 거예요. 매번 해봐도. 신임 사장이 교육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생뚱맞게 시험을 봤어요. 그때 정말 재밌게 나이 순서대로 나이가 많은 사람일수록 아무것도 교육이 안 들어간 거예요. 그 많은 들에서 교육을 하는데 즉 앉은 자리에서 자기의 고정관념과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나이로 듣는 척만 하고 여기 와서 시간 쓰고 돈 쓰고 있는 거지. 그래서 바로 다 해고했습니다. 전부 다. 다 해고하고 정리하고 나니까 회사의 속도가 얼마나 빨라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고 있었던 거지. 아니면 나의 권위에서는 그 사람들이 일을 했는데 신임 사장의 권위에서는 일을 안 하니까 내가 평생 사장을 하던가 데리고 못하면 신임 사장이 그 결정권을 갖고 이행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우리 회사 사장들은 굉장히 권한이 강력해요.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자기가 쓸 이유도 없고 그게 나한테 내가 안 썼다고 그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영향력 자체가 없어요. 굉장히 독립적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매장을 어디에 하든 매장을 문을 닫던 뭐 다른 결정을 하던 회사가 거의 망하는 수준의 결정을 하더라도 나는 아무 소리 안 할 거예요. 그만큼 강력해요.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갖고 와서 이거 회장님 백으로 이렇게 들어온다는 건 불가능해요 지금. 그러니까 이만큼 해주기 때문에 사장들이 독자적 권한을 갖고 자기 사업처럼 이끌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게 보통 회사가 커져서 후임 사장을 놓거나 부사장을 넣어서 운영하려는 사람들의 실수가 뭐냐면 권한은 주지 않는데 권한은 주지 않으면서 책임은 다하기를 바라니까. 그래서 거기서 핀트가 잘 안 맞아서 두세 달 해보다가 대부분 서로 의상했고 나가버린다고요. 대외 활동을 할 때는 나를 지칭하는 용어나 단어가 사장을 가르치는 사장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저는 한국의 이제 사장님들의 담임 선생님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사장학교에서 수업할 때도 이걸 뭐 여기는 1기, 2기 이런 말 쓰는데 한국은 그렇게 안 하고 1반, 2반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반장이 있고 나는 그냥 담임 선생님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장들은 혼낼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가장 높기 때문에. 근데 내 경험으로 보면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가고 아버님이 늙고 나니까 나를 혼낼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 그게 되게 서글펐어요, 한때. 내가 잘못하면 나를 혼낼 사람이 아무도 없네. 그래서 내가 지금 이제 내 제자인 사장들을 혼내는 역할, 뭐 이렇게 지적해주거나 잘못하면 한마디씩 할 수 있는 역할을 된다는 거가 나한테도 보람이 있고 당사자들도 누군가 나의 뒤를 보거나 나의 방향을 한 번쯤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이거 되게 좋은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대외적으로는 사장을 가르치는 사장이라는 용어에 만족하지만 내 삶에서 내가 기준이 되는 용어를 삶의 궁극적 가치로 만약에 표현한다 그러면 자기 결정권을 확보한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 이렇게 하면 맞을 것 같아요. 자기 결정권과 자유의지, 이 두 말이 아마 나를 표현하기에 가장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자유의지란 나는 내 스스로 무언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스스로 있다고 믿는 것, 주체적인 나의 삶은 내가 결정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 그러니까 누구의 생각과 누구의 판단과 어떤 신념과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내 스스로 내 결정이 온전히 내 거라고 믿는 사람.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것과 하지 않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 하고 싶지 않은 것을 안 할 수 있는 자유. 내가 언제 어디든 누구와 어느 곳에라도 갈 수 있는 자유. 이건 돈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뭐 권력이 있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찾아서 내 안에 내 권위, 내 인생 안에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거는 나를 규정하기에 가장 가치 있는 말 중에 하나라고 봐요. 이 투자의 방식이 주인이 다른 사람이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주체가 아니라 직원이거나 그냥 관여자일 수도 있는 거죠. 그걸 아이디어 제공자에 국한될 뿐이지. 그리고 이제 그 얘기는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사업에서 그런 거 이렇게 언제 결정권이 없거나 자기 결정권이 없는 거는 순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문제는 내가 돈을 벌고도 이거를 계속 그러는 사람이 있다고. 돈이 많이 벌었다고 자기 결정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이 벌수록 자기 결정권이 없어지는 사람도 있다고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결정할 일이 너무 많고 연관된 사람이 너무 많아서 꼼짝 못하는 사람도 있다고. 혹은 돈을 더 벌어야 되니까 돈 버는 게 인생 전체의 목적이 된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젊어서는 투자와 자본을 받아서 되게 열심히 엄청 노력해서 할 때는 아무것도 내가 결정할 수가 없고 그냥 가야 돼. 그렇지만 나중에는 계속 평생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나 역시 이렇게 보기에는 되게 유하게 지내는 것 같아도 미국에 가서는 거의 20시간씩 일했단 말이에요. 그 1년 내내 364.5일 일했어요. 1월 1일 날 아침에 오전만 일 안 했으니까. 설날이라고. 그리고 나머지는 휴일 없이 일했던 사람이에요. 몇 년간. 우리 와이프도 같이. 그럼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는 거지. 근데 그때 그걸 자기 결정권을 주장하겠다고 일 안 하고 다니고 뭐 놀 거 놀고 이런다 그러면은 그건 이게 이제 내가 마중물에 표현한단 말이야. 마중물 아주 이렇게 물 펌프할 때 이게 물을 내려면 물을 집어넣고 막 노력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하기 싫어하면 물을 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손에 중간에 놓으면 또 쓸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중간에 가서 또 한 번 해주는 것도 필요한 거고. 그래서 내 말은 항상 이걸 하려고 하지도 말고 안 하려고도 하지 말고. 그럼 내 결정권은 아무것도 없어지니까. 그래서 사업의 세계에 성공하더라면 나대로 해석한다면 사업에서 성공해서 하게 하면 그 돈을 벌어서 먼저 가족을 부양을 끝내고 그 다음에 남은 자산을 가지고 내 인생에 나한테 선물하는 시간으로 돌려줘요. 내 인생의 자유를 확보하는 데 쓰라고. 그래서 내가 왜 사장을 하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장을 하면은 자기 결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을 살기가 더 쉬워져요. 그렇지만 사장이 아니거나 남의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게 60 되거나 50 돼야지 가능해지잖아. 그것도 저축이 충분할 때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왕이면 젊은 친구들은 창업을 도전하라고 권하는 거예요. 그게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